이동 토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이동 토스는 말 그대로 공을 이동시켜주는 토스입니다. 그래서 이동 토스를 하실 때에는 이 각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각도를 생각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직상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상 같은 경우에는 상체가 이렇게 뻣뻣이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발을 높게 들어 주셔야 돼요. 높게, 최소 무릎 높이가 되죠. 근데 이동 토스는 발을 높게 들게 되면 공이 안 나가고 위로 뜰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 안축면이 하늘을 보니까. 그래서 직상 토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동 토스로 넘어와서, 이동 토스는 발을 그만큼 들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발을 많이 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를 신경 쓰라는 얘기가 살짝 기울인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밀듯이. 물론 토스를 하시는 분들, 세터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들라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드는 세팅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밀듯이, 공을 밀듯이 토스를 합니다. 공을 밀듯이 토스할 때는 이 각도, 이 다리 각도가 이렇게 점점 수평으로 만들어지면 안 돼요. 수평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이제 들면 들수록 수평이 되겠죠. 수평이 되지 않게 대략 한 45도 각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수비수들이 리시브 할 때, 찬스볼 리시브 할 때 그 동작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돼요.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요. 이 45도 각도를 만들면서 공을 흘려주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다리 각도만 신경 쓰면 되냐. 맞습니다. 다리 각도만 잘 신경 써도 상관없는데, 한 가지 제가 더 신경 쓰라고 하는 부분은 상체입니다. 상체. 이 상체에 따라서 공이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뜰 수가 있어요. 왜냐? 상체가 숙여지면 다리는 수직 세팅이 안 됩니다. 다리가 올라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줘요. 근데 상체를 이렇게 세워주시면 다리가 들어 올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더 뒤로 제껴주면 다리가 더 높게 올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토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리의 각도만 잘 신경 쓰셔도 되겠지만, 이 상체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동 토스 할 때는 숙여서, 직상 토스 할 때는 세워서, 백 토스 할 때는 뒤로 누우면서 이렇게 구분지어서 연습을 해주시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본인 파트너와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만한 연습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본인의 파트너가 없다 하시면은 벽을 이용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벽에다가 테이프를 붙여놨죠. 이 테이프는 네트 높이입니다. 네트 높이.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을 할 때는 이 네트 선상으로 벽에 맞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는데 그 너무 높은 벽에 공이 맞는다 그러면은 네트를 넘어가는 세팅이겠죠. 그래서 벽을 맞출 때는 최대한 이 네트 선상 근처에 맞아야 돼요. 그러면 공이 넘어가지 않는 세팅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하실 때는 주고받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본인이 알아서 공을 띄워주시고 그 공을
네트 쪽으로 보내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네트 앞에서 하게 되면 공이 넘어갔을 때 공을 또 주우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벽을 이용하면 굳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연습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트에서 떨어질 때는 본인이 어떤 위치에서 연습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뭐 네트를 정면으로 봤을 때, 약간 사선으로 봤을 때, 완전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이 다양한 연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웬만하면 네트 근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벽을 어떻게 해서든 맞추려고 하셔야 되고, 이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네트보다 너무 한창 위의 벽을 맞추지 않도록 하시면 돼요. 차라리 짧은 게 낫겠죠. 너무 넘어가는 것보다, 터무니없이 넘어가는 것보다.